안녕하세요, 천동팀장입니다. 여러분, ADAS라고 불리는 주행보조 시스템 정말 편리하게 쓰고 계시죠? 오죽하면 자율주행이나 반자율주행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운전을 더 이상 안 해도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주행보조 시스템 옵션 이름도 많고 기능 명칭도 다 비슷비슷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조금은 헷갈리실 텐데요.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은 뭐가 다르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충돌 방지 보조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어려우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주행 보조 시스템 ADAS를 볼게요. ADAS는요, 일반적으로 레벨 2 자율주행 기술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안전기술이면서 주행의 편의를 끌어올리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앞뒤로 가는 건 발로 엑셀을 누르고 좌우로 방향을 컨트롤하는 건 손으로 하죠. 주행보조 시스템은 이 관점에서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방주시 컨트롤의 자유, 즉 손과 시야의 자유가 있고요. 가속 컨트롤의 자유, 즉 발과 자세의 자유가 있습니다. 일단 컨트롤의 자유, 손과 시야에 잠시 자유를 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를 보죠.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차로를 벗어나기 직전에 운전대를 돌려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차로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어느 정도 치우쳐 있더라도 개입하지 않아요. 차로 이탈 방지만 켜두면 차가 차로 안에서 핀볼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튕길 수 있어요. 참고로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은 세부 설정에서 알림만 켜두거나 경고음만 나게 하거나 핸들 조향에 개입하는 등 총 3가지 단계별로 설정을 해둘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 기능이 강제로 켜져 있으니 별도로 끄지 않는다면 켜둔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될 겁니다. 만일 이 기능을 끄게 된다면 재시동 시에도 오프 상태가 유지되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로 유지 보조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보다 한 단계 위의 기술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더 좋은 옵션이라는 거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차선을 넘어가 사고가 나기 직전에 보조를 해주는 거라면, 차로 유지 보조는 차선을 인식하고 중앙으로 차량이 유지되도록 고정해주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로 이탈 방지가 주행 중 딴짓을 하다 차선이 넘어가는 등 사고 직전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면, 차로 유지 보조는 사전에 방지해주는 주행 안전 옵션이라는 거죠. 당연히 사고 직전에 보조를 받는 것보단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게끔 보조를 받는 게 좋겠죠. 따라서 가격표나 카탈로그를 보는데 차로 이탈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경고라고만 써있고 차로 유지라는 말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반자율과 같은 기능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로 이탈 방지와 차로 유지 보조 모두 전방에 있는 카메라를 기반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투입되는 하드웨어 비용이 비싸지 않은 편이고, 요즘 중형차급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편입니다. 이 카메라는 이따가 말할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기능도 하니까 카메라 하나만으로 다양한 안전 옵션을 챙길 수 있어 높은 효율의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현대 기아차에는요, 거의 모든 신차에 심지어 캐스퍼, 아반떼급에서도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가 거의 기본으로 탑재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현대기아가 아닌 브랜드나 몇 년 전에 나온 중고차의 경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만 달려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중앙 정렬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안전한 운전을 즐기고 싶다면 구매 시 이 두 시스템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구매 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살펴봐야 할 안전 편의 옵션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차로 유지 보조는 손을 자유롭게 해주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사고 위험을 한 번 더 막아주는 옵션으로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솔직히 이건 손을 자유롭게 한다기보단 잠시
휴대폰을 보거나 뒷좌석에 아이를 잠깐 쳐다볼 때 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잠시 멀어지는 전방 주시의 찰나의 순간들을 돋는다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속 컨트롤의 자유, 즉 발과 자세의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전방 추돌 방지 보조인데요. 이 둘의 차이는 조금 전에 보신 조향 보조 시스템보단 조금 덜 헷갈리실 거예요. 자, 우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부터 보시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말 그대로 충돌 사고를 막아주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사양에 따라서 충돌을 막아줄 수 있는 물체나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비싼 차일수록 대응이 많이 되고, 또 옵션을 많이 넣을수록 대응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충돌 방지 보조의 기본 기능은 차량 충돌만 막아주는 기능인데요. 국산차엔 아직 이 기본 기능만 탑재한 모델이 많이 남아있죠. 더 나아가면 차량과 보행자까지 감지해 충돌을 예방해줍니다.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지면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 정면 대항차까지 보통 세트로 옵션이 제공되고요. 여기서 회피 보조 기능을 통해 제동뿐 아니라 조향까지 개입해서 아예 회피 기동까지 지원됩니다. 사실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 정면 대항차까지는 요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후측방 충돌 경보 시스템이나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의 측후방 관련 충돌 방지 기능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인 현대 스마트 센스와 같은 옵션을 넣어야 추가되거나 고급차로 가야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네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 충돌 방지 시스템은 말 그대로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말이 좀 웃긴데, 요즘 차들이 이거 다 옵션인데 추돌 사고 많이 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충돌 방지 시스템은 운전 중에 내가 잠시 딴짓을 하거나 급격한 앞차의 급제동에 풀브레이킹 대응 같은 거 내가 못할 때 보조해주면서 마치 갑자기 나타난 천사처럼 한 번씩 나를 구해주는 그 정도의 녀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보조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맹신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제동 관점에서였죠. 즉 브레이크, 페달에 관여하는 식인데, 지금부터 얘기할 건 가속 관점에서도 보조를 합니다. 브레이크 페달뿐만 아니라 엑셀레이터 페달까지 보조해주는 완전한 발과 자세 수정을 자유롭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하는 사람의 발과 자세 수정 등을 자유롭게 해주는, 즉 안전이 아닌 주행 편의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앞차를 레이더로 인식해서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겁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인식해서 가속과 감속을 통제해주는 거죠. 차급에 따라서 가속과 감속 속도 조절은 물론 주행 스타일을 학습해 마치 내가 운전하는 스타일대로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있으면 고속도로처럼 일정한 속도에서 항속 주행을 할 때 졸리고 피곤한 상태일 때 잠시 기지개를 펴거나 자세를 고쳐잡는 등 운전의 피로도를 많이 낮춰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고속도로나 장거리 주행에서 받는 피로도보다 사실 차가 많이 막히는 서울 양재 IC 부근, 강남역, 올림픽대로, 간병북로와 같이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진가를 발휘하죠. 이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할 때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켜두면 자동으로 차로 이탈 방지도 작동되기 때문에 사실상 반자율에 가까운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주행 중 항상 이러면 안 되겠지만 필요할 때 운전 중 버튼 2개만 누르면 사실상 먼 산을 보거나 기지개를 펴면서 목적지까지 살살 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현대기아차는 위 시스템의 상위 버전으로 순정 내비게이션 데이터까지 엮어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보조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NSCC를 통해 도심 과속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기도 하죠. 크루즈 컨트롤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에 카메라에 찍혔던 경험이 있는 과거 구용 차종을 운전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옵션이 굉장히 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로 전환되는데요. 이 기능은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코너의 각도라든가 단속 구간 등을 활용해 좀 더 스마트한 보조를 받을 수 있고요. 현대 기아차의 경우 HDA1 버전이 대부분 탑재되어 있고 2024년 이후에 차를 출고하신 분이라면 대부분 HDA2가 탑재되어 있을 텐데요. 가장 최신 버전인 HDA2에는 범퍼 전측방 레이더가 추가되어 있어 앞차가 껴들어올 때 앞범퍼 측면 레이더를 통해 차량을 좀 더 넓게 인식하고 스무스하게 속도를 줄여준다던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작동되지만 방향 지시 등을 넣으면 차로를 이동해주는 기능이 되냐 안 되냐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제 차 산타페 MX5에도 있는데 제가 출근하는 안양, 과천, 양재, 잠실까지의 길을 보면 공사 구간 및 중간중간 자동차가 전용 도로를 지나게 될 때 차가 막힐 때 잠시 항속 주행을 할 때 모두 고루고루 있어 조금만 익숙해진다면 매우 편하게 잠깐씩 몸을 풀면서 출근할 수 있는데요. 저는 매우 편하게 쓰고 있어요. 하지만 저와 다른 출퇴근길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쓸 일이 별로 없는 분들도 많다는 게 여론이네요. 사실 저도 과거에 ASCC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가 자연스럽지 못한 가속과 감속 때문에 운전이 더 불안해서였어요. 요즘 나오는 HDA2 같은 기능은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감속 대응이나 운전자 스타일 연동 학습을 통해서 마치 내가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주행 질감을 줘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데 수년 전에 제가 타던 차들은 이런 기능이 있어도 절대 안 썼던 크루즈 기능을 이번 신차를 구매한 지 한 2주 만에 기능을 다 마스터하고 지금은 거의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네요. 이런 이유에서 일부 단편적인 정보, 예를 들면 차로 변경을 쓸 일이 별로 없다, 이런 말만 듣고 HDA2 옵션을 안 넣고 차를 출고해도 된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요, 현대는 스마트 센스, 기아는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는 이 SCC 관련 편의 옵션은요, 요즘 사실상 기본 옵션이 되고 있는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유지 보조와 달리 아반떼급에선 아직까지 추가 비용을 내고 넣어야 되는 선택 옵션이에요. 다만 중형차인 소나타, 산타페, 소렌토급 이상에선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네요. 이걸 넣지 않아도 크루즈 컨트롤은 대부분 과거 차에도 탑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건 속도를 유지해 줄 수는 있지만 앞차가 멈추거나 속도를 줄일 때 바로 박아버리는 추돌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고요. 과속 카메라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가 12만원짜리 상품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반쪽짜리 옵션이라고 할 수 있죠. 잠시 엉덩이를 떼서 자세를 수정할 때 한 1초? 2초? 길면은 3초 정도의 자유를 줄 수 있는 보조 기능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건데요. 이래서 많이 편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자동차의 옵션을 볼 때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고 이해가 안 가는 몇 가지 옵션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산타페 MX를 기준으로 옵션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대상이 그 차에 관심 있는 분들로 한정될 것 같아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드려봤습니다. 그렇다 보니 후측방 관련 옵션이라든가 언급되지 않은 옵션들이 더 있을 텐데요. 더 궁금한 세부 옵션 그리고 기능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빠이!